다 하셨어요? 다 했으면 가. 제가 부산에서 결심하고 부산에서 큰 정치를 해보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제가 만약 부산 북구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더 크게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경우 말고는 없을 겁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본인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유권자를 향해서 직접 얘기를 듣고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현장이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부산의 민심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취했던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 거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감수하고 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유권자가 있다면 100명의 유권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도 높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부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부산 북갑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앞으로 부산 북갑을 떠난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든 정치적 평가를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어려운 선거인데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정말 보수를 다시 재건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더 어려운 정치적 국면으로 들어갈 수는 밖에 없죠. 저 모자를 쓰신 여성분은 반대자의 입장인 것 같고 그 앞에 가로막는 남성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인 것 같고요. 저렇게 박민식 후보, 국민의힘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그 초등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동문 간의 우위를 다지는 자리, 본인은 이제 초등학교 출신이니까 갔고요. 정치적 이야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한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박민식 후보자의 이 침입자, 어떻게 서울 살다가 이렇게 부산에 갑자기 넘어오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 사실 두 사람 윤석열 정부에서 둘 다 보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국무위원 출신이고 검사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경쟁을 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또 한 사람은 국민의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경쟁을 펼치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승부니까요. 근데 아까 성추인 부대입니다. 아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중에서 제가 만약 북구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더 크게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경우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뭐 그거를 상징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북구갑 주민들에게 내가 북구갑 출신은 아니지만 일단 정치를 여기서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하겠다. 여기를 혹시 떠나게 된다면 대통령 도전하게 될 때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뼈를 묻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아무래도 박민식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 구포초 출신이라는 점. 그거를 좀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터줏대감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좀 후발주자는 맞지 않습니까? 뭐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런 측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대선 나갈 때까지 뭐 정말 큰 도전할 때까지는 무조건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뭐 부산 출신이 아니라서 부산의 민심을 잘 모릅니다만 이 영남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지역주의가 좀 강한 곳에 계신 분들은 큰 인물을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급, 대선 주자급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로 가는 발판으로 지역을 이용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도 대구시장을 버리고 또 대선 도전했다가 대구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 역시 그래 우리 북갑에는 대선 인물급 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대선 생각하는 거야라고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박민식 예비후보 전 보훈부 장관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오로지 구포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순수한 체육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구포초등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집 바로 집이었습니다. 선후배 또 친구 여러분들이 제게 과분할 만큼 박수를 보내주신 뜻을 저는 한마디로 새기고 있습니다. 민식아, 네가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구포초등학교의 명예를 높여달라. 그 바람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지특보. 자, 민주당의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삼고초려를 한다고 하는데 하정우 수석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일단 뭐 엊그저께 대통령과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말에 하정우 수석은 상당히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하정우 수석이 내주 초에 출마를 결심하고 청와대를 사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부산 북구 갑에 대해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도전의 의사를 밝혔다가 포기까지 하고 더 이상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전에 보셨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을 상대할 만한 후보군을 찾기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 되었고 하정우 수석이라는 걸출하고 좋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재를 영입해내지 못한다면 또 당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주말 또 내주 초 사이에 이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수석 간의 만남이 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정우 수석이 조만간에 후보로 등록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예, 나올 것 같다. 자, 부산 북구가 다자 대결로 치러지게 될 것 같죠?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 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북갑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면서 부산 북갑에서 시민들과 함께 크겠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구포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순수한 체육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부산 북구 전재수련의 지역이죠.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우를 한 겁니다. 자, 대화 없이 1초간 악수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악수를 해도 보통은 한 안부를 주고받으면 남자들 한 3초 걸리거든요. 밥은 먹었어? 잡섰어? 다음에 또 봐요? 이게 한 2, 3초 되는데 대화 없이 1초면 스치듯 악수만 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박민식 장관은 박민식 전 장관대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 당이 정해주지 않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구포초 체육대회입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이렇게 핫했던 적이 있었나요? 싶을 정도의 정치적 빅 이벤트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게 구포초등학교가 네. 사실은 이제 옛날엔 국민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민식 의원이 구포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도 구포 나왔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부산대 사대부고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교에서 그 요즘 같은 때 봄이니까 행사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동문회장 해봤었는데 그럴 때는 한 명이라도 더 와주면 좋은데 그런데 모교를 빛낸 유명한 사람이 딱 와줬다 그러면은 동문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박민식하고 한동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인데 그것도 보통 검사가 아니라 엘리트 검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박민식도 무슨 통이었냐면 특수통이었어요. 특수통.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이고요. 뭐 한동훈이 특수부였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지의 사실이고 그다음에 연수원 기수도요. 박민식 의원이 25기, 한동훈은 27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검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수원 기수가?
윤석열 정권 때 왜냐하면 박민식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외시 합격해서 외교관 하다가 조금 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은 연수원 기수는 2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아, 박민식 장관이 외교관 했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 장관을 같이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그렇죠. 한동훈 장관 임명했지만 동기죠. 보훈부 장관은 박민식 시켰다고요. 장관 동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회의 같이 그냥 선배 뭐 해가지고 그랬던 사이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박민식 의원은 부산 사람인데 한동훈은 부산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서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박민식 의원이 그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부산 북갑에서 4번이나 출마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22대 때에는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출마만 안 하면은 괜찮았겠는데 그때 불출마의 변을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내가 4번이나 출마를 했었다. 그 21대, 20대, 19, 18대부터 8, 9, 0, 1 그 4번이나 출마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22대 때는 박민식 의원이 이미 지역구를 분당 쪽으로 옮겼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부산 북갑에서 출마한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떠났던 그러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있군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 북갑의 그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침입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입자인데 어떻게 친입자하고 손을 잡고 뭐 단일화를 하고 하는 게 우선 전제가 안 되는 거거든. 기본 가치, 기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그거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잘 되시길 빕니다. 야, 이게 침입자. 성춘 대변인 나오셨는데 침입자란 치운 대변인요? 아니요. 침입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말이 격해지는 게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이 단일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보니까 정익진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까우려면 엄청 가까울 수 있는 사이야. 여선홍, 성추윤 같은 사이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두 관계를 또 얘기하시니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는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영원한 아군이 될 건데요. 네. 근데 두 분이 같이 국무위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2년 전 총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을 떠났지만 그래서 수도권 어디 나올까 하려고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서을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서을로 내가 추천했고 나가기로 했다라는 게 인터뷰도 남아 있잖아요. 물론 부산을 떠나는 결정은 박민식 전 장관이 했습니다만 어디 나갈까를 최종 결정할 때 강서을을 또 추천해줬던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군이었죠. 가까웠죠.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제는 지원 유세도 서로를, 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사실 근데 아무리 지금 각각의 후보로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 정도 발언이 안 나올 겁니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쪽 지지자들도 나의 지지자로 나중에 끌어와야 되니까 네. 저 정도로 세게 안 할 텐데 저렇게 발언을 세게 한다는 것 자체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난 무조건 완주할 건데 단일화 안 한다. 그쵸. 한때 막 나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내가 뭐 한동훈 걔인데 무슨 내가 단일화의 카드로 나오는 거다. 이런 의심이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세게 하는 거죠. 저는 침입자라는 표현 쓰기 전에 기생정치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엄청 센 발언이죠. 사실 박민식 전 장관 저도 정치권에서 오래 봤을 때 이렇게 세게 발언하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두 분이 아마도 여기 북구갑에서 단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민식 장관은 발언을 세게 하면서도 본인이 나는 구포초 출신이고 내가 잠깐 떠났었어도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고 요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구포초가 저도 몰랐는데 구포초 출신이 그 구포 지역에 있는 그 구청장만 민선 4명을 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약간 그 지역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안방마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러네요. 곳이기 정치적 때문에 명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아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발언의 수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침입자. 가까우려면 한없이 가까울 수 있는 사이지만 침입자. 지금은 일단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상황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 개의치 않는다라고 나는 맘상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줬지만 만약에 이렇게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성춘이 어디 가서 여선홍은 침입자다 이러면 그 마음 상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제가 이제 봐봐 벌써 둘이 생각이 다르네. 네, 아니 제가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박민식 장관이 약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 네. 지금 지지율 때문이냐? 아 그게 아니라 박민식은 한동훈과 예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은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단일화를 할 수 없는 다른 카드,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 김민수 최고 같은.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 이야기가 지금 저기 지도부 쪽 그게 가까우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장관을 공천 안 줄 거다. 예, 결국에는 두 분이 단일화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때문인지 몰라도 박민식 장관이 평소에도 안 쓰시는 뭐 기생정치, 친입자 그리고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고성국 TV랑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게 발언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저 지역도 3자 구도가 되면은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요구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발언을 좀 세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박민식 전 장관 취재 많이 해봤지만 이 센 표현을 쓰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와 시민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항의하는 시민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부산에서 결심하고 부산에서 큰 정치를 해보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 부산 북구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더 크게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경우 말고는 없을 겁니다. 싫으면 안 찍으면 사실 될 일인데 저렇게까지 면전에서 이렇게 거친 멸칭을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은 의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 북구의 또 하나의 어떤 대진표의 가능성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정우 수석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가 궁금증입니다. 김영진 의원 본인이 이번 대통령 순방 이후 결단한다고 했으니 결단할 것. 청와대 관계자들 하 수석 발빼기엔 늦었다. 출마 선언 주초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 출마 결심의 시기가 너무 실기한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번 주에 아마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북갑은 전재수 의원이 현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소중한 지역. 또 전국 정당을 좀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부산 북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는 외나무다리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보수표가 분열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표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표가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고 삼자 구도.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출신의 누군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 지역 출신의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가장 유력하게 언론에서 또 나왔고 또 아마 대통령께서도 네. 국무회의에서 하정우 수석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하정우 수석의 오히려 그 지명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나올 거라는데 한 표 던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직 지금 전재수 의원이 사퇴서를 낸 게 아니에요. 예. 아직 사퇴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직 본격적인 공천을 누구로 할지를 정할 시점은 아닙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이 사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공모를 해서 적절한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박민식 장관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구포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포 초등학교 출신이고 보니까 사형제가 다 구포 초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거의 뭐 구포의 아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뭐 그런 강한 또 이 북갑에서의 연고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면을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아마 박민식 장관이 저는 가장 뭐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민은 그거죠. 그러니까 표가 분열되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마 뭐 단일화가 얘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또 추진이 될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론조사 보시면 뺏길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장동혁 대표가 단일화 안 할 후보를 공천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정우 수석의 여론조사가 30.1이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26.7 두 사람이 지금 박빙이고 거기에 박민식 후보가 14.0을 가져가기 때문에 박민식, 한동훈을 합치면 하정우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 속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누군가를 공천하기를 바라는 게 유리한 지금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러자 부산시장에 나선 국민의힘의 박형준 시장이 중앙당은 손 떼라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이 때문에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선거를 뛰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 혼자의 선거가 아니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200명을 끌고 가는 200명. 일종의 내가 야전사령관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표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부산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핫플레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핫플레이스가 된 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 분열의 계기로 삼기보다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와서 전재수 후보를 공격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 부산의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앙당이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한동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산이 핫해졌다. 중앙당 손 떼라라는 말입니다. 여론조사 보시죠. 이렇게 됐거든요. 전재수 40, 박형준 34. 많이 좁혀졌어요. 부산이 뜨거워졌는데 한동훈 효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중앙당 손 떼라.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추세죠. 그런데 추세가 박형준이 꺾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추세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박형준 시장이 후보가 됐으니까 그 컨벤션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까르띠에나 이런 이야기들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박형준 시장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표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표에 도움이 될지 제가 알겠습니까? 부산에서 진짜 지금 막 치열하게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있을 박형준 후보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형준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앙당은 개입하지 말란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장동혁이 투표에 도움이 되냐 한동훈이 표에 도움이 되냐 이거 생각했을 때 중앙당 개입하면 오히려 내 표 떨어지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발 서울에서 가만히 계시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 자치단체장 이 지선은요. 부산시장만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부산시장이 함대처럼 내가 시장, 구청장, 의원들,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거느리고 그 선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단을 이끌고 있는 그 사령관의 입장에서 장동혁은 도움이 안 된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각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산의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건 장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 등의 방미 성과 그리고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됐던 이 박형준 공천 그러니까 장동혁의 공이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정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중앙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본인 후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대표가 뭐라고 한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장동혁 거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